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FOMC 영향으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정도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1000선을 지금 막 돌파했네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코스닥은 돌파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FOMC 회의에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이슈 파워 시간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럼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신세계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세계가 어제 이베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휴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심상치 않은 신세계 행보 자세하게 역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그리고 증시 수다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소협의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도 증시 수다 시간에 전문가의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종목 갈증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저희가 10가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종목까지 마지막에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팀장이 또 어떤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계가 빨라질 것인가, 2023년에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식의 사인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도 논의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였는데요. 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윤여민 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FOMC 회의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이 스마트한 분석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요즘 반응이 좋습니다. 윤여민 팀장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주신다. 이렇게.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동결을 했고, 자산 매입 축소도 일단은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도 인상할 것 같다, 테이퍼링 이야기도 했다,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FOMC 회의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사실 202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으로 좀 당겨졌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결국은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는 점, 이런 점에 좀 상당히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준 의장의 지금 그 질의응답 시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건전한 어떻게 보면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이 좀 내년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 좀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테이퍼링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는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아직 제가 볼 때 8월, 11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가야지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렸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사실 오늘 좀 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3대 지수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점. 예, 그러니까 다우나 S&P 500가 보다는
이제 좀 나스닥이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좀 한방을 했다는 점 볼 수 있는데 뭐 한 지난주, 재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의 어떤 매수세, 어떤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좀 FOMC 회의를 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조가 좀 마련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좀 기한이 좀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지수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0.7%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1000포인트가 넘었어요. 네. 오래간만에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의 기환이라고 해야 되면 우리가 다시 이런 대형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아니면 2차전지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런 의미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빠르게 선순환이 돌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종목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결국 연말이 갈수록 다 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주가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오른다고 해서 가치주가 뭐 시세가 끝난 것이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주나 성장주나 어떤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혼조세로 다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이제 천스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제 2차 전지의 좀 시세가 좀 상당히 좀 나오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시총 3위가 됐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결국 이런 부분을 코스닥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기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뭐 IT,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성장성이 많이 담보돼 있는 어떤 종목인데 1차 시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돌아온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가치주가 좀 지금 현재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끝난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제 이런 철강 쪽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사이클의 어떤 그 도래가 좀 예상됐다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대형주들이 오늘 좀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포스코, LG전자도 2%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이나 수출이나 뭐 담보되어 있고 숫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FOMC 회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이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신세계 이야기입니다. 자, 이베이를 어제 품은 신세계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이러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공룡으로 또다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휴젤 인수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그동안 뭐 백화점과 관련된 이런 유통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다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신세계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서서 살짝 드렸듯이 신세계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세계 그룹이 좀 영토 확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유통 쪽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본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좀 넓어지는 모습, 그러니까요. 좀 전방위적으로 좀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되게 조용했잖아요, 신세계가. 예, 그러니까 신세백화점은 뭐 휴젤 관련돼서 뭐 인수를 좀 부인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뭐 아니땐 굴뚝이 연기 안 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결국 이제 뭐 휴젤 같은 경우 보톡스 시장 1위 기업인데 어쨌든 이런 좀 미용 쪽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세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함께 지금 뭐 이베이 코리아 지금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작년에 거래액이 20조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이 한 161조 정도 되니까 20조면 그래도
한 20% 정도, 지금 12% 정도를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신세계 스타컴이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베이 이커머스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거기다 좀 네이버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지금 장악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유통업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신세계 그룹주들이 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신세계 관련된 종목들 좀 많죠. 뭐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이마트 같은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어떤 M&A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저는 좀 이마트가 좀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마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신세계나 뭐 신세계 같은 경우가 좀 약간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일단은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 팔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 좀 견조하게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조금씩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치주 성장주 논리가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관심받지 않았던 저평가된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식품주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 온라인 식품 쪽에서 2위 플레이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네이버 장보기도 좀 입점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식품주 쪽에서도 보면 이마트가 좀 탑픽으로서 좀 거론되고 있다는 점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신세계 그룹주 내에서도 이마트를 좀 탑픽으로 좀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세계가 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마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마트의 앞으로의 움직임, 오늘도 뭐 시장 빠지는데 이마트는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앞으로 행보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OMC 이야기 그리고 신세계 이야기까지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3분, 14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뭐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힘에 힘입어서 1000포인트를 아까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한 시장 상황과 특징주들은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지수 상황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FOMC 회의 결과와 미국 증시의 하락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조금 버티는 듯 하더니 점점 더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현재 0.7%까지 지수 떨어졌습니다. 3,255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반대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장 초반에는 빠지다가 어제 지수선까지 회복을 하더니 현재는 1,000선 돌파한 흐름이네요. 현재 0.2%대 탄력을 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업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CD와 LG화학이 상승 중이고요. 라온테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D입니다. 네, 이 종목은 6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름 관련주 또는 폭염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에어컨과 냉장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매 밸브 사업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89%로 독과점 중인 회사입니다. 또 냉매 팬 등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서 더울수록 수요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드라이아이스 가격도 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주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 상승하면서 급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71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업특징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코스피에서 내림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LG화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4흘 연속 내림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오늘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1월에서 4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세계 시장 점유율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35%를 차지를 했고요. 3위에는 역시 자국 기업인 삼성 SDI가 10.2%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도 5위권에 있었는데 9.8%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 같은 소식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의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이후에 나흘째의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8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저평가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중인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라온테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공모가가 18,000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오늘 시초가는 2250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약 3,000원가량 오르면서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 기준으로는 17.5%의 급등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동사 주력 사업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용되는 자동화 로봇 등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1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는 이 시각 다운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 신세계와 휴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신세계 살펴보시죠. 네, 신세계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확정이 됐다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회사 측 해명에 오늘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인수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요. 본 입찰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네이버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 가운데 이마트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마트의 인수가 확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마트 관계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또 공시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10,000원가량 하락하면서 주가 밀리고 있는 신세계 현재 30만 원 아래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개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더니 현재는 낙폭을 낮추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뒤 급락 장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계열사들도 현재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이 시각 다운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고 또 변동성도 큰 종목 바로 휴젤입니다. 장 초반에는 오늘 급등 출발을 했지만 하락으로 곧바로 전환하더니 현재 1%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휴젤의 보톡스 제품 레티보가 FDA 품목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뉴스를 호재성 재료로 인식하면서 급등하면서 주가 출발했지만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함께 내림세로 전환한 모습이네요. 한편 인수합병 시장에 나와 있는 휴젤은 신세계백화점에 매각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측에서 또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시가가 일단 너무 높았습니다. 9%대 상승 출발을 한 뒤에 현재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차트상 음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상황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죠. 코스닥에서 근데 눈에 띄는 게 정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7.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붙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거의 8% 가까이 상승세에 계속 상승세가 붙어주고 있다라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와 어느 쪽에 시선을 쏠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FOMC 회의가 새벽에 있고 나서 좀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좋은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을 미리 잘 챙겨 놓는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규 대표님은 요즘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우리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특정 섹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는 그 폴더블 폰 관련돼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오이솔루션이라는 5G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슈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역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섹터들을 좀 공략해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특별한 주도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현대차그룹과 SK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 그리고 효성그룹까지 참여를 하면서 그 수소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7월 달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안을 받고 9월이 되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오롱인더라는 기업이 7, 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넥소 관련 수소차 관련주인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소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수소 경제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수소에 대한 육성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기업이 수소 협의체를 만들어서 9월 달에 출범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붙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 자체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 수소 관련 쪽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옥석 가리기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지금 어제 넥소 관련돼서 코오롱인더라는 기업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수소차에 연료 저장 탱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에서 최근에는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메리트를 좀 누려보고 싶다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모회사인 일진 다이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일진 다이아인데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가 생산하는 탱크, 이 탱크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2군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2군데 중에 하나가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고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지분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진 다이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2021년도에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수소 탱크 쪽으로 수소 저장과 탱크 쪽으로는 일진 다이아가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자회사가 저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송을 통한 사업 다각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모회사, 지분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는 일진다이아 역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의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이 1조에서 2조 사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인 일진다이아보다 일진다이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수소차, 수소경제에서 수소차, 그중에서는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다이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대표께서 수소 관련 종목 중에 일진다이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도 있고 여기에다가 가격도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구간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모여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갈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시고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많이 갈증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이다. 내가 이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랩 배틀 대결 빠른 말과 정확한 발음으로 두 분 종목 소개해 주시는 기업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좋은 종목들 5가지씩 함께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현대차, 풍강, 스튜디오 드래곤, 도이치모터스, 한국가구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도 볼까요? 코웨이, LG노텍, 지오소프트, 쇼박스, NC소프트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 궁금한데 더 알고 싶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궁금증도 해소하시는 저희 방송 잘 활용하시면서 해소하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소개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차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현대차요.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이 미국 시장 점유율 최대치 11%가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이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월에 이어서 다시 미국을 방문했는데 신사업 거점을 위치한 동부 지역을 좀 점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 조금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현대차 그룹이 생산 설비 확충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로보티스, 뭐 자율주행 등과 같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하나로 약 8조 원가량 좀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업계에서는 다시금 미국에 방문한 것을 두고 나서 이 정 회장이 미국 투자 계획을 구체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네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미국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자동차 업계가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월이라든지 5월 중국을 제외를 하고 누적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익 감소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내년에 제네시스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신차 출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많은데요. 현대차가 오늘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의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종목입니다. 1분기 때 이제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가전 렌털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구독 경제화 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섹터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매출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분기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난 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뭔가 판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 백신이 또 유통이 되면서 관련된 사업적인 그런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보다 더 좋은 흐름들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중저가 이제 신제품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또 추가적인 매출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등 이제 해외 나라들에서도 이런 이제 현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계정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계정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OTT 플랫폼이랑 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달 결제하는 그런 금액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런 해외 지역 쪽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1인 개인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가정 이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대감들 유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코웨이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이제 중국 시장 쪽이 개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개장 시간이 되었는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부터 볼까요? 1%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5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출발이 됐고요. 오히려 뭐 미국과는 디커플링 되는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1% 넘게 오히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69%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28,24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계속 홍콩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디커플링 엇갈리면서 출발하는 양상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그 패턴은 계속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또 중국 쪽에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사업 분야에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도 오늘 뭐 기일이 되어 있었죠. 중국의 우주 정거장 설치 프로젝트에 우주인이 중국인 3명 우주인이 탑승한 선저우 12호가 조금 전에 발사됐다.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에 이제 우주인 3명이 체류를 하면서 우주정거장 모듈 내에서 우주정거장 건설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중국이 현재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또 이슈는 어떻게 나올지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최근에 계속 우주와 관련된 우주 개발과 관련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역시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종목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풍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너트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기아라든지 한국GM이라든지 르노 삼성이라든지 완성차 1차 협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가 이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닛산이라든지 미쓰비시 자동차 거래를 통해서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라든지 경쟁력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풍강의 경우가 주요 기술이 약 40여 년 동안 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너트 시장 안에서는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너트 부품을 이제 LG화학과 1차 벤더사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한 LG화학을 통해서 이 부품이 테슬라라든지 유럽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차종과 그리고 품목을 더욱더 확대를 해서 시장 확대 계획을 좀 선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동차용 보안 너트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또 전기차 수요 증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너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에 더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풍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자동차 업체 중에 큰 현대차를 소개해 주셨고 그다음에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까지 연이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요. 네, 사실 이제 전망은 몇 달 전부터도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한 4-5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일단은 여전히 좀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영향이 좀 큰 종목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결과치도 좀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광학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 기판에서도 좀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5G도 이제 재투자가 나오면서 좀 많이 눌렸던 5G 종목군들도 최근에 한번 움직였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들도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하반기에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또 신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신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 같은 경우 트리플 쿼드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납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봤을 때 기존에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인다면은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이제 전방 부분 사업에다가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이런 이제 카메라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막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상담 방송은 아니고 오늘 봐야 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종목들을 10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보시고 종목 상담은 또 다음 방송, 다다음 방송에서 이어지니까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콘텐츠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나의 어떤 좀 모멘텀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T 플러스 오리지널 제작을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시장 진출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 드라마의 경우는 회당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 한 편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좀 금액 차이로 인해서 더욱더 이번 좀 시장 진출이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기존 넷플릭스에 이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좀 전망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 제작을 하고 있는 그 더빅 도어 프라이즈의 경우가 시즌제가 가능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추후 시즌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이라든지 이익적인 규모에서도 충분히 확대가 좀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은 워낙에 좀 주요 콘텐츠들이 계속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 능력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작 드라마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 판매 호조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가장 주목이 되었던 빈센조가 또 흥행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어떤 좀 능력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에도 진출하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글로벌 OTT 성장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요즘은 콘텐츠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드라이아이스 이런 쪽도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또 지어소프트를 좀 가져왔고요. 일단 자회사 이제 오아시스가 또 이제 새벽 배송 이제 신선식품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어플리케이션 그런 이제 배송들을 좀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관련된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독 경제 형식으로 매출의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날 흐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외양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런 지속적으로 식품 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이제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제 시장의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배송이나 이런 쪽에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뭐 매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단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그런 업체들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장 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많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류센터를 조금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됐을 때 이제 물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감들이 늘어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오소프트 오아시스의 수혜를 받고 또 자회사의 오아시스 주목받고 있는 지오소프트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다음 좀 도이치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를 굉장히시네요. 네, 제가 좀 너무 싱싱 달리고 있나요? 네, 도이치모터스가 2002년부터 국내 BMW 딜러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한 회사입니다. 네. 뭐 BMW라든지 미니,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과 같이 유명 브랜드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멀티 딜러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이제 신규 브랜드를 추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차와 그리고 중고차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큰 선전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요즘에 수입차 판매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장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도이치 오토월드가 이 자회사인데 이 도이치 오토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차 관련 사업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마진이 높은 X 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약 73%가량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최고급 좀 차종으로 좀 알려지는 포르쉐의 경우가 4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121%가량 폭증을 하는 좀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이제 중심으로 뭔가 플랫폼 사업도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프라인 자동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중고차 뭐 할부 금융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연계라든지 중고 수입차 성능 검사 여러 가지 이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중고차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캐파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도이치 오토월드 매장 임대를 통해서 연간 50억 원 이상의 임대 수익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는 자회사를 통한 성장성도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이 오늘 자동차 부품주, 이제는 수입차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 3개를 쭉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 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이번에는 쇼박스죠. 쇼박스인데
초이님이 유튜브에 댓글에서 쇼박스 눈에 띕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정배열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앞서 뭐 컨텐츠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개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극장 이용률이 좀 영화관을 좀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밀려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라인업 되어 있는 것만 10개가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좀 이제 기대작들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쇼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배급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 상영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강화가 될 때마다 좀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밀려 있었던 그런 영화들이 한 번에 좀 오픈이 되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뭐 사실 이제 뭐 이런 영웅물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뭐 마블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라인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영화 관련된 섹터가 한동안 좀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7월 이후에 이제 접종을 하고 이제 이런 제한들이 풀려 나가는 움직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여름에 또 이제 이런 극장이나 영화 관련된 부분에서 또 수혜주입니다. 그런 여름 수혜 대표적인 또 수혜주다 보니까 이런 성수기에 들어오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웹툰 IP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5초 움직임들이 남았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OTT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도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 쇼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김진경 본부장님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은 쇼박스 함께 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을 남겨뒀는데 시간이 저희가 약간 타이트한 것 같아서 마지막 종목은 두 분에게 딱 1분씩만 좀 드릴게요.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좀 한국가구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수입가구 브랜드와 그리고 국내 위탁 생산, 수입 유통 전문 업체인데요. 카르텔, 로세 부부와 같이 최고급 해외 브랜드를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에서는 이 홈 리빙 매출이 꾸준히 상승세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최고급 가구 브랜드를 유통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수혜도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보복 소비가 2분기 가구 유통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 가구의 특성상 이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0%가량의 낮은 부채 비율을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인테리어 시장이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 이후 완화에도 보복 소비에 대한 어떤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집안 꾸미기가 뭔가 트렌드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이제 내 스타일 그리고 가구 교체 주기도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상으로는 충분히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구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NC소프트인데 스나이님이 지금 유튜브에 NC도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신작 게임들,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7, 8월쯤에 이제 좀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2의 나라라든지 오딘이라는 이런 좀 거대한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지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이제 신작 지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로 이미 주가는 좀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들, 뭐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좀 적응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좀 바닥권 라인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들, 신작 게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단기간에 리니지 M에 대한 순위들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다시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NC소프트까지 하창원 본부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추세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10가지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실 이 시간에 10가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